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주말 라이브. 이제 주말에는 웬만하면 이제 주제를 하나 잡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매도에 관해서 진실과 거짓, 과연 공매도는 사회에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거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반대죠. 일단은 주말에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부분에는 없어요. 정치적인 부분은 없고 이거를 정치인들이 쓴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나왔죠. 경제는 심리이며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공매도와 유류세 금지 등의 제안을 하는데 왜 윤 정부는 받아주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비전문가들이 모임이었던 거예요. 비전문가들이 모임. 운동권, 쉽게 얘기하면 운동권이었어요. 이 운동권들이 각 요직에 들어가서 비전문적인 걸 하다가 이제 말아먹이 많죠. 예를 들면 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동산이나 이런 정책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정책을 갖다 여러 번 바꾼 거고, 그다음 무슨 뭐 원자력 평가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자력 평가위원회 이런 데에는 위원장으로 환경단체나 그다음 무슨 뭐 이상한 낙하산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런 게 문제였는데 이재명은 그래도 전문직이죠. 변호사니까. 변호사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현실적인 기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제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가지고 있지만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따라올 수는 없어요, 사실. 자기 분야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뭐 어쨌든 보시면은 일단 이 공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공매도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증시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주식이 없이 이제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빌공짜일 겁니다. 빌공. 비어 있는 거. 비어 있는 거 이게 공매도의 공짜일 건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되면은 이 비어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차입을 해서 갚는 거죠. 1만 원일 때 빌려서 팔고, 그 다음에 뭐 5천 원 왔을 때 이 5천 원짜리를 갖다가 사서 한 주를 다시 갚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빌린 거를 갖다가 한 주 갚고, 그러면 5천 원 차익을 보는 게 이게 공매도의 기본적인 틀인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뭐 원래 있는 삼성전자의 가치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적정 주가가 뭐 10만 원인데 공매도가 많이 땡기에 오니까 뭐 8만 원 가고 지금처럼 뭐 5만 원 후반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미들은 다 죽는다. 왜냐면 개미들은 그 외인이나 기관과 다르게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3개월 정도밖에 못 한다. 근데 기관과 외인은 무기한이지 않느냐. 이거를 손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무기한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사실. 무기한이 가장 더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는 신용이랑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근데 신용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고 공매도는 내려오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시장 참여자의 거의 한 80% 이상, 아니지, 한 적어도 90% 이상은 매수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매수로 이익.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해서 매도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수싸움으로 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보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그 수익이 뭐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은 가끔씩 수익이 크게 터지는 거예요. 가끔씩 크게 터진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이 빅쇼트라는 영화도 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빅쇼트. 이 빅쇼트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엄청나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자신의 자금에 비해서, 자신의 원금에 비해.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이게 자신의 원금에 비해서 내 원금에 비해서, 그리고 영화에 나올 정도의 금액이다. 그런 거라면 무슨 말이냐? 레버리지가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망할 확률이. 그러면 리스크 자체가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크겠죠. 그죠? 이 리스크를 껴안고 공매도를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첫 번째가 우리도 외인 기관처럼 해줘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개인 투자자는 더욱더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죠. 외인 기관처럼 보호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리스크를 오픈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전적으로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 전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선동을. 전체적인 파이가 이만큼이 있는데 요만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자기 주식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기 주식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공매도로 인해서 우량주가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 1번은 제가 방금 이게 설명을 드렸죠. 외인기관처럼 무기한으로 만들어주면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리스크에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자, 우량주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이게 적정 가치가 10만원이라고 할게요. 10만원인데 외인기관이 이거 8만원대에 정상적인 시장에서 공매 안 칩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왜냐면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공매를 치잖아요. 그러면 8만원에서 10만원 갈 때까지 모두가 들어 올려요. 모두가 주가를 올린다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2만원 손실이잖아요. 그죠? 8만원짜리가 10만원 됐으니까 한 주를 공매로 쳤을 때 갚으면은 2만원을 더 주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만원 더 주고 10만원을 사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25%의 손실이라는 건데 이렇게 계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계산이 되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신용을 쓰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25% 손실은 신용을 쓰는 것 같을 때는 거의 50%의 손실과 같은 건데 이거를 외인과 기관이 그냥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알고 들어가는 거겠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매크로적인 관점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공매도를 쳐서 강제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떨어뜨린다. 주가 하락은 공매도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갖다가 상승을 못 시키게 하는 게 공매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실제적인 주범은 공매도가 아니라 선물 매도입니다. 선물 매도. 이게 더 커요. 이게 주고 이게 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 이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고 막 아무거나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매도의 역사에 대해서 보자면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이 뭐 하락장 이런 거 빼고요. 단타 이런 거 빼고 주식으로 투기를 해서 망하는 사람이
확률이 뭐 10%라고 치잖아요. 공매도로 망하는 사람은 30% 넘어요. 이거 한 번 망하면 쫄딱 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시장에 만약에 공매도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아, 지금은 주식을 하지 않아야 될 때구나. 이거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공매도 없애라 없애라 그런 얘기 하시는데, 공매도가 만약에 금지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외인 이탈이 가속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이 투기성을 띄었을 때 말고 지금처럼 고점에 있잖아요. 그죠? 고점이 있으면 거품이 빠져야 되잖아요. 거품을 빠지게 하는 게 공매도예요. 근데 이 공매도를 갖다가 거품을 빠지게 하는 걸 없애면은 거래 안 되죠. 부동산 요새 거래량이 메말랐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식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럼 위로 사주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하락, 이게 어느 정도의 임계점이 오면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삽니다. 이거 최근에 그래서 내용 나왔죠. 우리가 한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명품에 대해서 런을 해가지고 막 줄을 서가지고 산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이 뉴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나와있죠. 샤넬 급처분해요, 인플레 쇼크에 러셀 시장 우르르,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러셀 시장도 리셀 시장도 지금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줄 서가지고 가격대를 갖다가 명품을 엄청나게 더 주고 샀는데, 지금은 원래 가격대보다 훨씬 더 떨어진 가격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시장에 수요가 있을 때는 급등을 계속 하다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조금 떨어지면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가격, 이 가격이라 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이거 이하로 더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밑에 가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갭차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갭차까지. 주식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매도를 갖다가 맞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도 원래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건데 이제 뭐 여기 올라가려고 해. 근데 공매도가 있어가지고 요만큼 내려왔어요. 공매도가 요만큼 내려와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고통스럽다,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폐지를 딱 했어요. 그러면은 외인이 이탈이 가속이 되면서 이 나라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위아래 흔드는 것도 있고 정보 조작에 대해서도 뭐 금융도 뭐 간섭하는 게 너무 많은 나라야. 그래서 다 팔고 그냥 나가자. 그래서 이까지 떨어집니다. 이까지 떨어지면은 와 싸졌어, 내가 삼성전자 옛날에 이 가격대에 내가 삼성전자 이 가격 오면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던 대기 인원들이 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싸졌다, 여기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대기 인원의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이까지 빠졌어, 이제 대폭락인가 보다, 그럼 더 가겠지, 이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까지 내려오면은 사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다고 죽느니 사니 했던 사람들이 이까지 빠지니까 정신 못 차리겠죠. 그리고 여기서 못 견디고 패닉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면은 다시 이까지 올라오죠. 공매도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초점 자체가 순기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공매도 치면은 내가 가진 주식 대형주 무조건 떨어뜨려, 이건 사회 악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매도는 그럼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만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채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채권이 만기가 그죠? 뭐 짧으면 2년, 그리고 뭐 보통 10년에서 30년까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채권을 갖다가 거래를 해야지만 국가 내에서 어떤 그런 이제 뭐 정책적인 자금이나 그 외에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뭐 튼튼한 이런저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물량 같은 게 크지가 않아요. 10년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렇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채권을 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팔고 다른 걸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대기자가 항상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이 기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일단 지금 채권을 갖다가 30년물인데 조금 해볼게. 미리 좀 팔아놓고 나중에 30년물 가지고 있는 너한테 빌려가지고 판 다음에 다시 이걸 갖다가 너한테 다시 이자랑 같이 줄게. 이거의 시작이 공매도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공매도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채권도 같이 없어져야죠. 한시 금지 이거는 오히려 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한시 금지 시점도 민주당이 뭐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시점 자체가 이미 시장이 다 폭락하고 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낮술 한잔 하고 있어? 좋겠다 야. 한시적 공매도가 시장이 이미 폭락을 한 상황에서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코로나 차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만약에 공매도를 갖다가 금지를 한 시점이 요쯤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시적 공매도를 시작한 시점이 한 이쯤이에요. 이쯤. 이미 바닥 찍고 올라와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치고 있는데 여기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유동성으로 인해서 계속 올리는 건데 이때는 기관과 외인한테 오히려 도움을 준 거예요. 기관과 외인이 평단이 이쪽 아래에 있는데 여기 있는 물량을 갖다 얘들이 다 올려준 거니까요. 공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를 한다. 그러면은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 기관의 정책자들이 다 알겠죠.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사람들이 보면은 뭐 금감원장 검찰 출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금감원장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이에요. 경제학부 출신에 회계사랑 그 사법고시 둘 다 패스한 사람. 이 사람이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거 있나요? 없죠?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전문직이 아닌 거에 대해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같은 전문직이라도 이게 상반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뭐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기축통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 토론에서 한국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거는 조금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 없죠. 경제적으로는. 물론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 이제 서민 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방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현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는 말이 안 된다. 뭐 유류세 인하 이거는 뭐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부족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책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차라리 이 유류세 유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저 같으면 미국처럼 정유회사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일시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저는 지금 구독자가 크게 없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도 소수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 사실 저도 뭐 구독자가 상당히 많으면은 이런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너무 에너지 소모가 심하니까 그냥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맞아요, 사실.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찐팬들이니까 저랑 성향이 약간 안 맞으셔도 그렇구나 하고 들을 것만 들어주시는 거지. 아니신 분들은 와가지고 막 물어 뜯겠죠. 예전에 바이오 종목 이런 거 했을 때 저한테 와서 물어 뜯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너 뭐 바보니 뭐니 뭐 네가 종목 분석하는 게 하위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사람들 다 지금 뭐 잘 지내시겠죠. 건전한 공매도는 항상 필요해요. 건전한 공매도가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현대사료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사료.
현대사료가 지금 공매도가 없고 지금 무증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보시면 무슨 뭐 노터스 이런 거 있잖아요. 노터스 이거 뭐 5,000원에서 한 8만원까지 올라갔죠. 8만원인가? 하여튼 지금 키움증권이 접속이 안 돼요.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못 꺼내는 건데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가면서 이게 공매도가 있었으면 이까지 못 갑니다. 한 뭐 많이 가도 4만원 뭐 이쯤에까지 갈 건데 이게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잡은 사람은 이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을 벌었으니까 좋죠. 그런데 우리는 주식은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그죠? 세금을 제외하면은. 그럼 8만원에서 산 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응? 우리 옆집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 가족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노터스. 다시 여기 돌아왔죠. 짧은 기간에 5,000원. 그죠? 그러면 이 8만원짜리를 갖다가 5,000원이 된 사람은 자산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1,000만원만 들어갔어도 100만원도 못 건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구간을 내려오면서 물타기 안 했을까요? 100만원이 아니겠죠. 몇 천만원도 있을 겁니다. 몇 천만원도. 몇 백만원도 어떤 소중한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가족이나 나나 우리 집 친구가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이게 정말 단지 내가 단순히 우량주 삼성전자 샀는데 그게 마이너스 20% 30% 밀렸다고 해가지고 공매도를 없애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냐고요. 공매도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선의의 피의자들이 전혀 생기지 않죠. 물론 니들이 투기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당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테니까. 알았을 테니까. 대정님 오셨어요? 구독자 10만 명인데 이런 얘기 했으면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여기 그냥 끝납니다. 이 방은. 이 채널 자체가 끝나요. 그냥. 댓글 사용 중지 무조건 다 달아야 됩니다. 영상마다. 이 영상은 댓글 사용 중지 다를 거예요. 이건 공개할 거기 때문에 다 보일 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매도를 갖다가 악의적으로 쓰는 거 아니지, 공매도를 먼저 막기보다 제가 항상 그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말씀드렸던 CB에 대한 거 이거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선순위로 조절이 됐죠. 이거 참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증권 이제 수사 합동본부 그거 다시 부활시켰죠. 그러면서 지금 쌍방울 이거 조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두 개만 지금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두 개만 해도.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잘했어요. 이건 잘한 거고 지금 뭐 한동훈이 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바로 이거죠. 이것도 잘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5년 동안에 지금 이거 하나 잘했어요. 이거 하나. 그리고 여기 지금 얘들은 이제 아직 2달 안 됐죠. 2달 안 되면서 제일 큰 거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 하나 잘했는데 이거 없앤 게 얘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2번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2번을 갖다가 문재인이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주식시장을 망쳐놓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위클리 옵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위클리 옵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해외 시장에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도 있는 거고 한 건데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인 바탕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거였거든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공매도 뭐 금지나 혹은 파생시장 상품에 대해서 개방보다는 약간 축소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 두 개가 결이 똑같거든요. 왜냐면 시장 개입을 통한 정부 역할이 증대.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정부가 자본시장을 갖다 개입을 하겠다. 이게 되는 건데 얘들은 일단 자본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작살내놨죠.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거지만 못 가진 사람들은 작살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에도 똑같은 바운더리에 들어와야 돼요. 금융도 공매도 금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파생상품을 축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반대로 했어요. 얘들은 축소를 하지 않고 확대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위클리 옵션, 아우 영어 쓰려니까 잘 되진 않네. 하여튼 위클리 옵션,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열렸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코스피 변동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코스피 변동폭이,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진 거예요. 변동성이. 그래서 매주 목요일만 되면은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코스피가 잔잔했어요. 이렇게 잔잔했는데 이 이후로 이렇게 등락이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CFD를 허용해줬죠. CFD. 이것 때문에 골로 간 사람도 많고요. 삼성전자나 LG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뭐 10%대의 상승률을 보여준 거는 이 CFD 때문입니다. CFD 때문에. CFD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10배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100만원으로 삼성전자 10만원짜리를 10주만 살 수 있다 치면은 CFD 전문 투자자들은 100만원으로 100주를 살 수 있었어요. 10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 등락에서도 똑같은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빠질 때도 어마어마하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증거금률이 부족하면은 커버링 나오면서 털리니까. 그게 위든 아래든. 만약에 아래에서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면은 숏 스퀴즈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10%대 이렇게 삼성전자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적은 자금으로 위에서 공매도를 쳐놨는데 이 자금이 커지면서 증거금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빠지지 않는 것, 빠지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금융시장은 상당히 유기성이 강해, 연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유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어느 국가, 뭐 어느 상품 하나를 제외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갖다가 이제 중간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뭐 이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 채권, 뭐 환율, 주식,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다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연결고리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거의 고리를 하나를 끊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매 치더라도 적정가 제시하고 알려주고 쳐주면 고맙겠던데, 공매를 치는데 적정가를 아무도 안 알려주죠. 당연히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거저먹겠다는 거예요. 조금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적정가를 구하는 거는 그 사람만의 노력의 결실이에요. 결실. 그 사람이 이 적정가를 정확하게 구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반되는 노력이 있는 건데, 이걸 누가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맛집 가가지고 여기 비법 써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족발집 갔어. 족발집 가가지고 이 집 족발 맛있네요, 제가 대짜 하나 포장해 갈 테니까 소스 레시피 좀 주세요, 이렇게 줍니까? 이거 안 주죠. 냉정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솔직하게 줍니까? 고고님도 안 주실 거잖아요. 그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가 없이 바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정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가장 적절하네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적정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정하는 거지, 누가 뭐 어떻다 저렇다 이거를 갖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합법적인 도박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저께 저도 큰돈 날리면서 또 그랬는데, 뭐 어쨌든 대응을 하면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대응을 해서 살아있으면은 언젠가는 복구됩니다, 이게. 근데 대응하지 않고 버티면은 잘 되거나 좆되거나 둘 중 하나.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이제 그 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내 뷰가 맞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변경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역발상 투자 이런 것도 많죠. 되게 많은 거예요. 공매도를 칠 때 이거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 고민을 해볼 수 없는 부분인데, 공매도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실패하다 보면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실패했던 게 뭐냐면 공매도로 그거였어요. 호텔신라 공매도 쳤다가 실패했는데, 이때가 한한령 터지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엔터테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호텔신라도 당연히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호텔신라가 매수로 이제 방향을 틀더니 호캉스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공매도는 말씀드렸잖아요. 증거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 담보금 채운다고 한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 마이클 이미 파산했어요. 고평가다 얘기해주고 그거 때리는 거 자체가 바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사죠. 의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성적이에요, 이성적.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이제 편집적인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편집적인 게. 나는 틀리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강박이 상당히 셀 거예요. 근데 그게 빅쇼트 나왔던 서브프라임 때는 버텨서 성공을 한 거고, 이번에 테슬라 때는 못 버텼어요. 테슬라 때는 그 사람이 말하고 나서 더 엄청나게 올라갔죠. 못 올라갔어. 못 막았어요, 이거. 왜냐면 이때 어디냐, 빅쇼트 시점보다 테슬라 시점이 레버리지가 훨씬 더 높았어요. 레버리지가 훨씬 더 높았다는 이유가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채워야 될 증거금이랑 아니면 혹은 증거금이 이제 소진되는 그 기간이 훨씬 더 짧았다는 얘기예요. 골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빅쇼트는 2탄 안 나옵니다. 뭐 게임스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빅쇼트보단 다른 거 나올 수 있겠죠. 게임스탑 해가지고 빅쇼트 말고 뭐 빅쇼트 커버링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빅쇼트 커버링. 주식시장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안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맞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디오 대여점 있었잖아요. 비디오 대여점. 그죠?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잖아요. 이 비디오 대여점이 게임스탑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게임스탑은 비디오가 아니라 게임 대여점인 거죠.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비디오 대여점을 갖다가 공격해서 뜬 게 넷플릭스입니다. 니들이 대여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간 거예요. 비디오 대여점으로 굳이 와서 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쏩니다. 소포로 쏘고 다시 니들이 다시 보내주세요. 이걸로 큰 게 넷플릭스의 시초예요. 근데 이 넷플릭스가 이걸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뭔가 이제 원가 절감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시작된 게 OTT예요. OTT. 그냥 이 영상 자체를 갖다가 인터넷에 올리고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가보자. 자, 넷플릭스가 동일 기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 게임 대여점을 망하게 만든 게임스탑이 상승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이 동일 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패스라는 넷플릭스 서비스와 동일한 걸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스팀이라는 게임도 이거와 똑같은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시총이 늘어났는데 게임스탑이 뜬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될 거예요. 여튼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공매도는 금지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장 이탈만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건전한 공매도를 갖다가 지향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내가 공매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지양하세요. 지양.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에 못 버텨요. 신용 쓰고 밀렸을 때보다 더 악랄하게 시작됩니다. 게임스탑의 주인공이 내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